자동차의 병원이라 불리는 카센터. 50년 세월 동안 아픈 자동차를 치료하고 병을 예방해온 자동차 명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진짜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달리는 흉기고 달리는 무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비를 해야 되고 진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정확한 정비 실력.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호흡 속에 문제가 있는데 직계에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선호. 김용환 부자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자동차 정비사 부자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대전광역시로 달려왔습니다. 평범한 카센터 같지만 들어가는 순간 남다른 곳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이분이 바로 카센터 일대 사장님 김용환 씨. 대기업에서 자동차 엔진을 전문으로 28년을 근무하다가 2000년도부터 꿈에 그리던 카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는데요. 삶의 주파수가 오직 자동차에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자동차 정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 50년 정도 됐죠. 예. 그는 20대 초반에 정비 공장에서 일을 하며 본격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정비를 시작한 이유는 생계 때문이었지만 일을 계속하는 원동력은 정비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작업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게 즐겁고요. 일하는 것이 시간도 잘 가고 그렇습니다. 50여 년 세월 동안 초심을 지키며 일을 해온 용환 씨. 그에게 자동차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합니다. 행여 손님의 차가 오염될세라 꼼꼼히 커버를 씌우고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차 오른쪽 바퀴에서 소리가 좀 크게 나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뭐 예,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호흡액이 녹았다든가 예, 예. 아니면 뭐 차체 중에 문제가 있어서 대략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위해 일단 탑승. 직접 운전을 하며 증상을 확인해 보는데요. 아 조석 앞에서 들으시는 대로 덕덕덕덕덕덕 하고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지금 소리가 나서 이건 하차를 한번 타를 리프트해서 하차를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소리만으로 지레 심작하지 않고 한 번 더 신중히 점검하는 용환 씨. 반세기 동안 갈고 닦은 정비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차량의 상태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비 기술이란 의사의 의술과도 같다는 생각으로 꼼꼼히 자동차를 들여다본답니다. 이건 타야가 지금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이제 허브 쪽에 베어링이 손상이 됐거나 아니면 등수 조인트에서 그 체결이 잘못됐거나 그러는데 뭐 정확한 것은 분해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좀 심각한 거죠. 왜냐면 제가 안전을 항상 강조하는데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밖에 빠진다는 거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카센터의 특징은 차를 고치는 동안 발이 묶인 손님에게 무료로 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세심한 배려에 손님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방문한 모든 손님들의 정비 이력과 주행 기록을 꼼꼼하게 정리를 해둔다고 하니 믿고 맡길 수밖에요. 그렇게 카센터의 일을 마무리한 용환 씨.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예, 아들네 가게 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카센터 하는 가게예요. 아들도 카센터를 해요? 예, 예. 이곳이 바로 2대 사장님 김선호 씨의 카센터.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아들은 매일 봐도 애틋한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이거 차를 아예 떠서 내가 약간.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환, 창업주의 아들인 가업을 물려받아서 지금 자동차 정비 일을 18년째 하고 있는 김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했던 선호 씨. 일을 배우고 7년 만에 독립할 정도로 정비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지만 처음부터 자동차 정비를 꿈꿨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는 정비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정비를 부친께서 하시니까 그걸 돕는 약간 그런 조수자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손가락이 잘린 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 나왔다가 이 일을 하고 저녁 후에 학교 다니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절망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본업에 몰입하는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선우 씨. 그렇게 전문 자격과 실력을 갖춘 자동차 정비사로 거듭난 것인데요. 대단합니다. 구동액이 이게 국산차 거를 넣어놨어요. 보니까. 그죠, 녹색. 녹색이네. 근데 소비자들도 아셔야 되는 게 국산차 오일이나 수입차 오일이 다른 게 뭐냐면 인산염이냐 규산염이냐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인산염하고 규산염이 같이 들어가서 열을 받으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응고가 돼요. 얘가 응고가 되면 어디선가에서 알루미늄 어디 부분에선가 이제 얘가 누수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그 라디에이터가 지금 터져서 누수가 일어난 상황이라 지금 고모님이랑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형 기계식과 최신 전자식 자동차 수리에 능한 아버지 그리고 수입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아들이 만나서 천하무적 맞는 카센터가 된 셈인데요. 용환 씨 말이 든든하실 것 같아요. 어? 책임 지는 거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제가 신차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든든하고 믿음이 가죠.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때 선우 씨가 밖을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지금 이제 차량 고객님 요청으로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또 사달라고. 일명 픽업 장비 딜리버리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젊은 층이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정비소를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 추진하게 됐다고요. 고객님들 차량 수리가 끝나면 세차를 해서 그리고 이제 고객님 계신 대로 이제 픽업해서 가져다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까지 말끔하게 끝낸 차량을 받은 손님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손님들의 편의만을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 딜리버리 같지만 차를 운행을 하면요 그 차의 상태의 컨디션을 100%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패드에서 소리가 나진 않는지 등 뭐 엔진 상태가 적당하게 잘 주행이 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제가 시운전 간다 생각하고서 지금은 이제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우 씨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대전광역시 한 아쿠아리움. 이곳에 이사님이 바쁜 일정 때문에 픽업 정비 딜리버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친한 거 보니까 친구 아니셔? 두 분이 엄청 친하신 것 같아요. 성격 비슷해요. 그럼 성격이 비슷해서 성격이 비슷해요. 이렇게 속으로 막 이렇게 담아두지 않고요. 좋은 사람들한테는 좋다라고 표현하는 인간미 넘치는 아쿠아리움도 놀러 오세요. 이분 친구 아니고 손님 맞습니다. 꼼꼼하게 정비를 끝낸 차량에 차키를 건네주는데요.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맞춤형 고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가 다 들어가 있는 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솜씨가 좋게 잘 케어를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1차원적인 아닌 그 외에 디테일한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마 여기 중국 전을 다 토탈해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손님에게 전해진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귀여운 아기 천사들은 누구가요? 저 지금 아기가 아들, 딸, 아들 해서 3명입니다. 뭐 삼둥이의 아버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신도 아버지가 되어보니 그동안 용환 씨가 어떤 마음으로 정비 일에 임했는지 알게 됐다는 선우 씨. 이 소중한 가업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답니다. 전 있습니다. 전 있고요. 정비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기만의 그런 프라이드라는 게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선호 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치관과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흘린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 카센터를 자동차 종합관리 전문 기업으로 잘 키워가고 싶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응원할게요. 일단 단기적인 딱 목표가 뭐냐면 회사를 일단 매각을 하거나 상장하는 것까지가 2년 안에 목표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또 회사의 성장기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은 미국 아이비리그 쪽으로 다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동네 작은 카센터가 모범 소상공인 장관상과 정보통신부 장관상 등을 받기까지 선호 씨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에 멈추지 않고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천사가 따로 없네. 천사가 따로 없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두 사람. 앞으로의 목표와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말씀 하시죠. 저희 꿈은 이제 이게 정비사들이 좀 대우받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제 꿈이자 목표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 회사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 상장을 하거나 M&A까지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잘 돼서 뭐 성장했으면 좋겠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김 부장 파이팅!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더욱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법이죠. 가족에 대한 애정과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 가지 일에 삶을 바친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은 아들,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부자의 인생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